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들의 전쟁 2017 삼성화재배입니다. 해설의 안국현 팔당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해드릴 생방송 두 판의 대국은 이제 각조 예선 준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대했었던 위즈잉 오난의 대국을 볼 수 있게 됐네요. 네, 그 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중계판으로 선정돼서 첫 수부터 아주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화재배 어떤 대회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대회 개요 함께 살펴보시죠. 중앙일보와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는 우승상금 3억 원, 준우승상금 1억 원의 기전입니다. 지난 대회에서 커제 구단이 우승을 차지했고 준우승 터자오시 구단인데요. 이 커제 구단이 2015, 2016 모두 다 우승을 차지하면서 중국의 기세가 강합니다. 이번에 탈환을 해와야겠죠. 네, 오늘 보내드릴 대국 강동윤 구단 대 리엔샤오 8단의 대국과 김채영 3단 대 위즈잉 5단의 대결입니다. 두 판 모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강동윤 선수 대국은 두 기사 모두 자국에서 랭킹이 아주 높은 최정상급 기사예요. 그런 만큼 누가 이기든 결승까지 이겨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이겨서 결승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김채영 선수 대국도 느낌이 비슷하지만 상대 전적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분발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대 전적 면에서는 위즈잉 5단이 4대 0으로 앞서고 있는데 김채영 3단의 최근 기세가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이 안국현 8단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김채영 3단이 친척이거든요. 네, 저와는 또 친척 관계가 있고요. 네. 굉장히 친한 후배이기 때문에 네, 저는 두 기사 모두 응원하면서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기사들 어떤 컨디션, 어떤 모습으로 대국을 준비하고 있을지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17 삼성화재배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6집 반입니다. 상대 전적은 많이 밀리고 있지만 최근 기세가 아주 좋거든요. 김채영 3단이 현재 연승 중이죠. 네, 어제까지 승리 거두어서 14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안국현 선수의 올해 연승 기록과 타이 기록이네요. 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어제 대국도 유심히 지켜보았었는데요. 네. 어제 대국을 이겨서 연승 타이 기록을 세웠고 오늘 이긴다면 단독 연승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네. 강동윤 구단과 리엔샤오 8단의 모습. 정상급 기사들의 대결입니다. 리엔샤오 8단 중국 랭킹은 3위고요. 어제 중국 랭킹 2위인 미위팅 선수가 탈락했습니다. 네, 한국의 황재현 선수에게 패했죠. 황재현 선수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유망한 후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력이 잘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나연 선수와 미이팅 선수에게 이기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황재현 선수가 또 본선까지 진출할 수 있을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렌샤오 선수는 세계대회 성적은 다른 중국 기사들에 비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꾸준히 성적이 좋은 기사이고요. 지금 랭킹이 3위인 만큼 최근 기세도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국내 기전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2012년도에 중신은행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2013년도에는 창기배 준우승, 그리고 아함동산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광배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중국 기선전에서 또 준우승을 차지했네요. 매년 꾸준히 우승, 준우승 성적이 좀 나고 있고요. 세계대회에서는 이제 출란배 8강, 그리고 올해 시나오배 8강에 오른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 되겠습니다. 네, 자국 기전 성적에 비해서 조금 세계대회에서는 아직은 두각을 크게 나타내진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정상급 기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강동윤 구단과 리엔샤오 8단의 상대 전적은 1승 1패입니다. 2014년도 삼성화재배 본선 16강에서는 강동윤 구단이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요. 2016년도 출란배 본선 16강전에서는 리엔샤오 8단이 승리를 거뒀네요. 두 기사는 굉장히 서로 누가 이길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만큼 치열한 대국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대국도. 렌샤오 선수도 아직 8단에 머물고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세계대회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거두지 않는다면 구단으로는 잘 승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정상급 기사임은 분명한데요. 며칠 전 이 대국 중계판이었던 이 후야오이 선수도 그래서 8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죠. 오늘은 대각선 보석입니다. 네, 백이 소목으로 첫 수를 두자 이렇게 대각선 포지션을 펼쳤는데요. 이렇게 마주보는 소목을 먼저 걸칠 수 있기 때문에 백돌이 소목에 있을 때는 흑도 대각선 포석을 자주 두어 갑니다. 예. 백이 3-3으로 받아두는 수는 최근에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었고요. 이 바둑의 포석도 유행이 돌고 도는데요. 정말 이 3-3 자리는 알파고로 인해서 그 유행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확실히 백이 계속 이 부분을 키워갈 때에는 크게 좋은 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아직까지는 두어본 적이 없어요. 연구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 집으로는 조금 흙이 걸쳐갔을 때는 이런 교환이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집으로는 조금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집을 중시하는 그런 가치관과 딱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마주보는 소목에서 상대방이 걸쳐왔을 때 어떻게 응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무난한 응수는 여기 입구자로 받아두고요. 그렇다면 흙은 벌릴 수도 있겠지만 우상기 쪽 굳힘이 가장 많이 두어집니다. 네, 이렇게 계속 받지 않고 발 빠르게 두어가는 포석도 많이 두어졌고요. 그게 아니라면 백이 좌 쪽을 걸치면서 응수에 따라서 좌상귀 정석을 선택하는 진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입구자보다 한 발 더 가서 날일자 응수를 했네요. 네, 최근에 또 많이 두어지는 수이죠. 또 아까 입구자와 큰 차이가 있는 수는 아니기 때문에 흑도 우상기 굳힘을 하는 것이 먼저 떠오르고요. 좌변을 벌릴 수도 있지만 걸치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좀 더 발 빠르게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우상기를 굳혀두었습니다. 보통은 좌쪽을 걸쳐가는 수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붙여서 제압했을 때 조금 백돌이 능률적이기도 하거든요. 아, 역시 걸쳐갔네요. 지금 밑으로 날일자 걸침을 했습니다. 오늘은 강동윤 구단의 착점이 좀 아래쪽으로 많이 깔리고 있네요. 이렇게 흙이 실리를 차지한 다음 또 좌변을 전개해서 발빠르게 두어가는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텁게 처리해야 하는데 기존에 놓여져 있던 3-3과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예. 되게 세력이 쉽게 삭감당하기 때문에 밑으로 걸쳐서 집으로 손해보지 않는 수를 두었고요. 그렇다면 흙도 당장 이곳을 받아주지 않고 좌변 쪽을 충분히 벌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칸 걸침이었다면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좋을 때가 많거든요. 예. 지금 여기서는 흙이 손을 빼더라도 계속해서 정석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손 빼기에는 조금 용이한 면이 있어요. 정석을 어떻게 진행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상한 대로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수를 예상했지만 여러 가지 수가 다 가능하거든요. 네. 이렇게 제가 예상한 수만 잘 두어주는 것이 마음에 드네요. 네. 어제 김채영 선수에게 간단하게 연락이 왔었다면서요? 네, 김채영 선수가 자신의 판이 중계판으로 선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었는데요. 네. 사실 저는 그 연락을 듣고도 확신은 하지 못했어요. 오로바둑에서 인터넷 중계를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대진이 확정된 걸 보니까 확실히 실감이 되고요. 또 어제 누구를 응원할 거냐면서 계속 저를 다그쳤었는데 네. 또 그때는 제가 김채영 선수를 응원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양 선수를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를 응원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예, 오늘은 두 선수 모두 다 응원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도 저와 굉장히 친한 기사이고요. 네, 또 올해 기세가 아주 좋고요. 그렇습니다. 또 저의 연승 기록을 지금 깨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기를 바랬다가도 예, 안국현 선수의 또 연승 기록이 깨질 수 있는 대국이니까요. 예, 2017 연승상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의견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예,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추측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채영 선수가 연승 기록을 깨준다면 또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기사가 깨는 것보다는 예, 워낙 또 친하기도 하고 예, 친척 관계이기도 한 예, 김채영 3단이 깨주기를 방송이니까요. 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조용히 연승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중계판으로 선정이 안 됐다면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어제 한 판을 더 이기기 전에 아, 제가 잠깐 만났었을 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의 연승을 거의 따라왔다고 해서 저는 아, 그래도 아직 많이 남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턱밑까지 추격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 퓨처스 리그에서 이 김채영 선수가 박정수 선수에게 패하지 않았다면은 한 5연승을 더 더할 수가 있었어요. 예. 네,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고요. 14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그 전 성적도 그렇다면 나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아주
주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뽑아온 자료였는데 그 퓨처스 리그가 리그 본선이 아니고요. 선발전 결승전이었습니다. 네. 아, 네, 기억이 나네요. 퓨처스 네네. 리그 선발전에서도 결승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결승에서 패하게 되면서 아쉽게 선발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판을 이겼더라면 지금 한 19연승 정도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현재는 14연승 중입니다. 지금 강동윤 구단과 리엔샤오 8단의 대국이 위아래가 모양이 똑같아요. 네, 지금 똑같이 서로 모양을 맞추었네요. 네.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던 자리인데 이런 곳을 먼저 들어가서 네, 들어갔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라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먼저 두는 쪽이 좀 유리한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갔을 때 흙이 응수가 준비돼 있다면 흙도 충분히 둘 수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이곳이 정리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흙의 침입이 없어진다면 백이 조금 기분 좋거든요. 네. 확실히 이런 같은 모양에서는 먼저 두어가는 쪽이 아무래도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상기 쪽은 흙이 하나 굳혀져 있지만 백이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강동윤 구단은 2015년도만 제외하면 2005년도부터 거의 매년 우승, 준우승 성적이 다 있습니다.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 기사예요. 네, 지금 우승 경력도 굉장히 많고요. 예. 얼마 전 작년에도 세계대회 우승을 거두면서 사실 요즘 워낙 중국 기사들이 성적이 좋기 때문에 한국 기사들의 우승이 간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또 우승을 거둘 수 있는 만큼 큰 승부에도 강한 기사예요. 또 인터뷰도 굉장히 재미있게 해서 그렇죠. 많은 팬들이 좋아하는 기사입니다. 네. 인터뷰 재미있게 하는 점으로는 강동윤 구단과 안국현 8단이 굉장히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재미있게 하려고는 하는데요. 네. 확실히 강동윤 선수는 타고난 것 같아요. 이 순간적인 센스가 네. 좋고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조금 더 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 인정해 주시는군요. 네, 제가 좀 더 배워가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2016년도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에서 세계대회로는 우승을 차지했고요. 세계대회만 보자면 2009년도에 후지츠배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국내 대회 우승은 좀 더 많이 예, 굉장히 많아요. 네. 확실히 준우승보다 우승이 훨씬 많은 게 그만큼 결승전에서도 승률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큰 승부에서 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리엔샤오 8단은 기풍이 어떤가요? 굉장히 강한 기사지만 기풍으로 보면 유연한 느낌이 있고요. 침착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후반을 가는 스타일인데 조금
조금 강인한 점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수익기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느낌은 많이 없고요. 하지만 실력 자체는 이미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고, 좀 세계대회 성적이 부진한 것이 있어서 확실히 한국 선수들에게 조금 강력한 이미지는 못 심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삼성화재배를 또 잘 준비해서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정상급 기사 중에 세계대회 성적이 제일 안 좋은 기사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국 국내 랭킹 3위인데 본선 세계대회 본선은 8강이 가장 잘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엔샤오 본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저조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많이 아쉽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리엔샤오 8단은 올해 이제 몽백카페와 조선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에서는 좀 승리 연승을 좀 거두다가 이 삼성화재배 예선전에 또 참가하기 직전까지는 4연패 중이었습니다. 근데 4연패를 했던 이제 상대 기사들이 이제 중국의 쉐얼하오 선수와 커제 구단, 이세돌 구단 그리고 퉁멍청 선수였습니다. 물론 네 기사 모두 잘 두는 기사이지만 4연패를 당하고 있다는 건 조금 컨디션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실력이 강한 기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이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런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좌상 쪽 강동윤 구단이 침입을 하자 이제 흙이 한 칸 뛰어서 받았는데 보통 3칸 간격은 침입을 하면 뭐 아래를 붙인다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 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장 네.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수가 이렇게 붙여서 타개하는 수인데요. 지금은 백이 이렇게 잡아서 좌변 쪽으로 넘어간다면 이 백 두 점이 자연스럽게 강해지거든요. 네. 그런 점이 흙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흙도 충분히 연결되면서 타개는 됐지만 백이 선수로 좌변 침입을 없앴기 때문에 백이 조금 더 괜찮은 진행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기를 한 칸 뛴 수는 백에게 좌상기 쪽을 제압당하더라도 그때 다시 좌 쪽을 들어가서 충분히 득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백 두 점을 먼저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수입니다. 백도를 안정시켜주기보다는 좌상 쪽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아래쪽 백두점을 공격하겠다는 뜻이었던 거군요. 백도 좌상기 쪽을 두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가 일감이지만 패로 버텨가는 수가 계속 남아있거든요. 네. 그게 싫다면 그냥 이쪽을 같이 받아두고 이렇게 받더라도 나중에 뒷맛을 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행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엔샤오 8단이 강동윤 구단의 착점을 기다리면서 좀 여유로운 자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엔샤오 8단의 이름 한자를 보면요. 이따을 연자에 웃음 소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웃는다는 뜻인데요. 아, 네, 이름이
이렇게 사람의 이름 따라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좀 표정 자체도 그래서인지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순한 인상이 있고요. 네. 제가 어느 정도 듣기로는 여자 기사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아, 제가 들었었는데 그렇군요. 조금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외모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최근에는 약간 미소년 느낌의 그런 기사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느낌에서는 리엔샤오 8단이 딱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좀 순하고 예쁘게 잘 생긴 것 같습니다. 여자 기사들에게 인기가 많은 점은 굉장히 부럽네요. 네. 안국현 8단도 인기 많지 않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 저는 같았는데. 굉장히 많고 싶어 하는데요. 예. 그게 제 마음대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저- 이 기사들이 마음이 있어도 사실 그 마음을 잘 드러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모르셨던 걸 거예요.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가끔 혹시 저만의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만인의 연인인 것보다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에게 인기가 있더라도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말씀하시면서 목소리가 좀 작아지시네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 역시 여기 제압했네요. 이 수가 기세로는 당연히 두어야 되는 수고요. 흑도 당장 패를 하기보단 먼저 좌 쪽을 들어가서 전투를 할 것 같습니다. 강동현 구단도 좌 쪽에 흑이 침입할 것은 예상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그 다음 대책을 약간 생각해 보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냥 띄워두더라도 모양이 비슷하지만 계속 백이 먼저 두고 있는 형태거든요. 네. 먼저 씌워가는군요. 이렇게 한 칸 띄고 씌어갈 수도 있고요. 네. 확실히 조금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흑이 침입하는 수가 여의치 않다면 그냥 이렇게 두텁게 둘 수도 있는데요. 백이 집으로는 확실히 득을 보는 진행이기 때문에 불만이 없고요. 이렇게 패를 먼저 걸어갈 수도 있는데 진다면 조금 악수가 되거든요. 상변 쪽 다가가는 자리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흑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교환은 아니고요.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강한 침입인데 착점은 아주 부드럽게 하네요.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는 기사예요. 강동윤 구단과 리엔샤오 8단의 대구, 그리고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김채영 3단과 위징 5단의 대구, 모두 각 조에서 예선 준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진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조와 B조입니다. 오늘 대국하고 있는 선수들 강동윤 선수와 리엔샤오 선수가 오른쪽에 B조입니다. 이 오늘 대국의 승자는 중국의 구리구단과 박진솔 선수의 승자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네, 구리구단도 굉장히 강자이지만 사실 박진솔 선수가 최근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A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김지석 선수와 홍무진 선수의 대결이고요. 그리고 라오 위아너 선수와 송태곤 선수의 대결입니다. 사실 한국 선수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 만큼 꼭 한국 선수가 끝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C조와 D조입니다. C조는 유병용 선수가 어제 유병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둬서 올라와 있고요. 안성준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그리고 판팅이 선수와 이태현 선수의 대결이네요. 네, 중국 선수가 한 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워낙 강자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조와 마찬가지로 한국 선수가 3명이 준결승에 올라가 있는데 과연 한국 선수가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D조는 천치루이 선수와 위태웅 선수의 대결, 그리고 퉁멍청 선수와 한상훈 선수의 대결입니다. 대만 선수도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천치루이 선수는 신의 강자로 알고 있고 네, 아직까지는 누가 올라갈지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요. E조와 F조가 되겠습니다. E조에는 바로 어제 미위팅 선수를 꺾은 황재현 선수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조인데요. 황재현 선수와 유재호 선수의 대결, 그리고 한태희 선수와 목진성 선수의 대결. 지금 E조는 한국 선수의 본선 진출이 확정적입니다. 네, 확정이 되었고요. 황재현 선수가 중국의 강자를 이기고 올라왔는데 그런 만큼 꼭 본선 진출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F조는 최철환 선수와 현유빈 선수의 대결, 그리고 구즈아오 선수와 타노 신난 선수의 대결입니다. 여기는 한국 선수끼리 그리고 중국 선수끼리 맞붙게 되었네요. G조와 H조입니다. G조에서는 자오천희 선수와 백홍석 선수가 맞붙게 되었고 또 원성진 선수는 당이페이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네, 이렇게 예선부터 한중전이 이렇게 많이 네. 편성되었는데요. G조도 굉장히 재미있는 조네요. 누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자들이 참 많이 있는 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H조도 송상훈 선수와 슈에관화 선수의 대결, 그리고 류싱 선수와 저우허시 선수의 대결이 오늘 치러지고 있습니다. 조는 중국 선수들이 많은데요. I조는 중국 선수의 진출이 확정이 되어 있네요. 스웨 선수와 후안민유 선수의 대결, 그리고 리 웨이칭 선수와 후야오이 선수의 대결입니다. 스웨 선수와 후야오이 선수가 전에 중계했던 대국에서 네. 승리 거두면서 I조는 중국 선수들이 진출하게 되었네요. 네. J조는 진시영 선수와 간스양 선수의 대결, 그리고 차이징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 조는 한국 선수가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네, 변상일 선수나 진시현 선수가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꽤 강한 기사들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조와 L조입니다. 중국의 저우루이양 선수와 한국 심재익 선수의 대결, 그리고 이동훈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결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많지만 저우르양 선수가 워낙 강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선수들이 저우루이양 선수를 꼭 이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L조 설현준 선수와 샤청푼 선수, 그리고 양딘신 선수와 김정현 선수의 대결입니다. 여기도 치열해 보이는데요. 네, 한중전이 굉장히 재밌게 대진되었네요. 일반조의 마지막인 M조와 N조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김동호 선수의 대결, 허영호 선수와 류시안하오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 조도 참 재밌겠네요. 허영호 선수가 오늘 이겨준다면 한국 선수의 진출이 확정되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좀 기대하고 싶고요. 허영우 선수가 힘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구 선수가 N조에서는 조금 외롭습니다. 쉐어라오 선수와 천쯔젠 선수가 이제 이기면 중국 선수가 올라올 테고요. 이영구 선수가 오늘 멍타이링 선수에게 꼭 승리를 거두어야겠네요. 네, 중국 선수들이 많지만 이영구 선수가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이영구 선수의 진출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두 개 조로 나뉘어서 진행이 된 여자조입니다. 예, R조와 S조인데요.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김채영 선수와 위즈잉 선수의 대결이 R조입니다. 예, 이 조에는 중국의 판양 선수가 중국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고요. 오늘 김수진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한중전 두 판이 진행되는데 확실히 김채영 선수가 꼭 이기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판양 선수는 중국의 초단 선수가 되겠고요. 예, 한중전이 지금 총 여자조에서는 3판이죠. 예, 오른쪽 S조에서 이제 2판이 있는데요. 최정 선수와 송룽우이 선수의 대결, 예, 송용애 선수라고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미리 선수와 리어 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한중전 속에 오늘 강동윤 구단과 리엔 샤오 8단의 대결. 김채영 선수까지 오늘 한국 선수들이 꼭 모두 다 승리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들의 전쟁. 예쁘지만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별입니다. 네, 김채영 3단과 위즈잉 5단의 대결. 네, 오른쪽이 김채영 선수죠. 오늘 지금 좌변에서 등장한 모양이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그 포석이네요. 네, 최근에 3-3 침입이 워낙 많이 두어지고 있고요. 이 좌상기 정석을 진행한 뒤에 이렇게 벌림을 보통 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간 진행으로 보이는데 이 진행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백도 바깥으로 막아서 이렇게 정리한 모양이네요. 예, 흙이 쭉쭉 밀고 하변 화점을 차지하니까 이제 백이 우하 쪽에 한 칸 걸침을 하고 흙이 두 칸 역공을 하고 백이 하변에 침입을 했습니다. 네, 계속 전장이 우하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좌상기 정석에서 손을 빼는 수도 알파고로 인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수고요. 지금은 거의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3-3 파는 수도 알파고가 가장 먼저 두었기 때문에 좌변 쪽 모양은 알파고 이전에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그런 포석입니다. 예. 이 두 기사는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굉장히 큰 활약을 해주고 있는 기사인데요. 이 김채영 3단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정규리그 최정 선수와 함께 공동 다승왕을 차지를 했고요.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이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위징 5단이 지금 부강탁스 팀으로 2015-2016년도에 외국인 용병 선수로 활동을 했었고요. 위징 선수의 활약과 또 다른 선수들의 활약 합쳐져서 2016년도에 서울 부강탁스 팀이 우승을 차지했었죠. 두 기사 모두 여자 기사 중에서는 거의 제일 잘 두는 쪽에 속하는 기사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여자 리그에서도 확실히 좋은 모습을 매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자 대회뿐만 아니라 통합 대회에서도 두 기사 모두 다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위징 5단이 2014년도 중국 내의 건교배 중국 신인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남녀가 제한 없이 출전하는 대회 우승 기록으로는 4번째 기록입니다. 리친청 선수에게 승리했는데 리친청 선수는 지금 거의 정상급 기사로 성장을 한 기사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잘 두는 기사였는데 확실히 저력이 있는 기사예요. 그 기사를 꺾고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위징 5단이 중국 내에서는 또 최근에 가장 미녀 기사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 바둑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해요. 오늘도 보면 이 스튜디오 대국이기 때문인 건지 좀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나온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김채영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예뻐요. 네, 두 기사 모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사들이고요. 네. 바둑도 잘 두지만 확실히 미모도 네. 굉장히 김채영 선수가 바둑도 정말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요. 예, 외모도 빠지지 않고 성격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선수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확실히 바둑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기사여서 그 점이 저는 제일 좋게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김채영 3단은 또 바둑 집안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인 김성래 4단이 있고 그리고 동생 김다영 선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제 아쉽게 패했어요. 물론 어제 패하긴 했지만 김다영 선수도 굉장히 재능이 좋은 기사이고요. 네, 김채영 선수와 자매 기사인데 두 기사가 여류 바둑계에 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채영 3단이 좌변 백돌의 약점을 들여다본 장면에서 백이 아래쪽 이선에 내려서두고 지금 반격을 했거든요. 흙이 좀 곤란한 걸까요? 아니면 흙도 충분히 싸워볼 수 있는 상황인 걸까요? 네, 지금 여기까지 씌어진 상황에서 흑도 전단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을 활용했고요. 그러자 백이 이곳을 두텁게 늘어서 선수 활용을 하고 여기까지 반발한 모습인데 지금 여기 반발한 수는 좋아 보여요. 흙이 끊더라도 하변 쪽으로 바꿔 싸운다면 하변 쪽 두 점이 너무 답답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은 바로 끊어가기보다는 다른 수를 찾아야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초반 진행의 흐름은 백이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흙이 조금 급하게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흐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계속 타개를 하는 수는 백이 워낙 두터워지거든요. 백이 전체가 다 연결이 되면서 세력이 된다면 굉장히 두터운 모양이 되는 거군요. 네, 흙이 살더라도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김채영 선수가 좋은 행마를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고민을 하고 있죠. 여자 기사 중에 또 잘 두는 기사를 꼽자면 최정 선수가 단연 먼저 나올 것 같고요. 그 뒤에 오유진 선수가 있고 김혜민 선수와 조혜연 선수가 랭킹으로는 그 다음으로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김채영 선수도 아직 어린 기사이기 때문에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혜민 선수와 조혜연 선수가 여자 랭킹 공동 3위고요. 예, 김채영 3단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성실하게 공부하는 기사라 계속해서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채영 3단은 2014년도에 예, 여류국수전에서 이미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제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확실히 최근에 네, 좋은 일이 있는지 네, 되게 예뻐진 것 같네요. 네. 저도 김채영 3단이 본래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워낙 눈도 크고 굉장히 매력적인 예, 그런 느낌이라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정말 급속도로 예, 훨씬 더 외모가 예뻐지더라고요. 좋은 일이 정말 있긴 있나 봅니다. 저는 정보가 전혀 없어서요. 네, 저도 정보가 확실한 정보는 없거든요. 아, 친하게 지내는 편인데 네. 항상 남자친구가 생기면 꼭 먼저 얘기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말해도 네, 생겨도 말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 원래 기사들이 예, 정말 중요한 정보는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직은 좀 결정적인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누군가에게 호감이 생긴 정도일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리고 그런 썸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단계일 수도 있고요. 네. 사실 너무 초반 시작하는 단계에서 짓궂게 물어보면 잘 될 사이도 안 되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여유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채영 선수가 이렇게 순발력 있게 넘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바둑과 사랑에 빠졌다고. 아, 네, 그래도 바둑도 물론 매력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멋진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네. 저도 바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둑 공부하는 후배들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같이 바둑하는 사람을 만나도 좋을 것 같은데 김채영 선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예. 김채영 3단을 인터뷰할 기회가 삼성화재배에서 생긴다면 예,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들이 어릴 때부터 바둑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각이 굉장히 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30대가 되니까 그게 보이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한참 찾을 나이이긴 합니다. 김채영 선수 아직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저희끼리 예, 길게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여기를 붙이고 늘어서 네, 그 행마가 어땠을까요? 괜찮은가요? 행마했는데요. 지금 이수는 좌변 쪽으로는 백을 투석해줘서 크게 이득이 없는데 여기 붙이는 수를 노리고 있어요. 아, 살면서 약점을 노리는 수군요. 지금은 이렇게 흑돌이 두어져 있기 때문에 뚫린 자세가 아주 좋거든요. 네, 백 모양이 좀 이상해지죠. 그래서 백이 이런 곳을 버티는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끼운다면 지금 수가 납니다. 백이 때리더라도 중앙으로 막히고 나가더라도 이어서 아, 백세점이 먼저 잡힙니다. 이런 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붙여놓고 끼우는 수가 100점이군요. 지금 그냥 이렇게 붙였다면 백이 단수치고요. 나갈 수는 있지만 백행마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환한 것이고 지금 여기를 바로 붙이려는 그런 뜻이에요. 네, 백도 여기를 붙였을 때 바로 막는 것이 아니고 뒤로 받아서 전투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채영 3단이 노림을 가지면서 작점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좌변 쪽 백이 두터워져서
좋은 행만은 아닌데요. 여기 붙이는 수가 강력하다고 보고 이런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뒤로 받아서 이렇게 끊는 싸움이 진행될 것 같고요. 서로 어려운 그런 싸움으로 보이네요. 아직은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 붙여갑니다. 김채영 선수가 또 개인적으로 중국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중국 여자 기사들이 오면 이렇게 대화도 굉장히 잘 나누더라고요. 네, 또 친하게 지내는 기사들도 많고요. 네. 위즈잉 오단과도 좀 친분이 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 통하기 때문에 친하게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바둑리그나 그런 데서 같은 팀은 아니었고요. 그렇습니다. 위즈잉 선수는 계속 부광탁스 팀에서 부광탁스의 이제 감독인 권효진 사단이 굉장히 중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위즈잉 오단과 위즈잉 오단의 이제 모든 한국에서의 체류할 때의 활동들을 권효진 사범이 모두 다 챙겼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채영 3단은 제가 대만에서 이제 한국으로 바둑 공부를 하러 와 있는 위리진 선수와 이렇게 같이 다니는 모습은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기사가 굉장히 친하고 네. 또 유리진 선수가 한국으로 유학 와 지금도 아직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김채영 선수가 중국어로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챙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는 중국어과를 졸업하긴 했으나 아, 네, 그러면 훨씬 잘하시겠네요. 했으나입니다. 했으나. 이후에 중국어를 너무 사용을 안 해서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제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 이제 한국 남성분과 결혼을 한 이제 중국 여성분과 최근에 놀이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알아듣긴 거의 알아들은 것 같은데 말이 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리고 즐겁게 대화를 나눴지만 집에 가니까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네. 네. 저도 훨씬. 중국어 공부를 다시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채영 선수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배우는 단계일 것 같고요. 훨씬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그 위리진 선수하고 얘기하는 거 본 적 있는데 김채영 선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합니다. 네. 조금 꾸준히 하고 있다고는 네. 생각했거든요. 예. 저도 그런 점은 굉장히 부럽네요. 외국 선수와 이렇게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점은 그러고 보니 제가 어디 가서 중국어과 졸업했다는 얘기를 지금 비밀로 삼고 있었는데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안국현 선수도 어학 쪽에 좀 관심이 있나요? 제가 그래도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저는 공부를 거의 특별히 한 게 없기 때문에 특기는 없고요. 중국을 몇 번 가서 중국어를 조금 배워볼까 생각은 했었는데 저는 그 성조가 있는 게 계속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배우다가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몇 개 외우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안국현 8단은 또 바둑을 깊게 파는 쪽이 왠지 한국을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특별히 잘하는 외국어는 없고요. 한국말도 제대로 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어를 하시는 능력으로 볼 때 외국어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 자질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요즘 세상은 한 가지만 정말 잘해도 되는 세상이니까요. 그리고 대회를 나갔을 때에는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역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굳이 또 필요 자체는
굳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김채영 3단은 워낙 어학 쪽을 좋아하다 보니 최근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백이 이쪽을 붙여서 아예 다르게 네. 두었는데요. 그 수는 우변의 백한점은 좀 포기를 해도 괜찮다 이런 뜻인 건가요? 네, 지금 흙이 이렇게 받는다면 우변 쪽으로는 악수지만 이렇게 끊는 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하변 쪽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네. 흙도 기세로 뚫고. 이렇게 뚫고 나와서 진행할 것 같아요. 뚫린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흙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쉬어갈 수도 있고요. 뚫는 것은 기세인데 그 다음 진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두 기사 모두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고요.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자 기사들끼리의 대국이 좀 더 전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그게 설명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 뭐 계산 쪽이 좀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기세 싸움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하게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저도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순한 편인데 바둑만 두면 힘이 나요. 아, 막 싸우고 싶어요. 네. 네, 또 공격적인 기풍이시라고. 네. 약간 무모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며칠 동안 안국현 8단의 해설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바둑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요. 아, 네. 네. 해설이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너무 어렵게 해설을 해서. 아닙니다. 알기 쉽게 정말 쏙쏙 들어오게 해설을 해주어서 다시 공부를 하면 왠지 잘할 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지만 저는 그냥 방송에 전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세로 뚫는 수 말고 혹시 다른 수가 있을까요? 김채영 3단이 생각을 깊게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좋은 수를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곳이 급소인데요. 당장은 백이 뚫더라도 끼우는 수가 쉽지 않아요. 백이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끊기가 어렵네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뚫어야 하는데 지금 백이 두 점 쪽을 지키고요. 네, 이쪽으로 끊어서 둔다면 충분히 백이 괜찮은 싸움이기 때문에 흑도 쉽게 둘 수 있는 수는 아닙니다. 이쪽을 받아서 집으로 이득 보는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하고 또 하변 쪽에서 따로 사는 수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워낙 우아기 쪽으로는 백이 악수를 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백 중앙 쪽이 두텁게 처리된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기세로 이곳을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앙 쪽 돌파냐 아니면 우아 쪽 실리냐의 선택에서 돌파 쪽이 좀 더 좋아 보이는 상황인 거군요. 그리고 보니 안국현 팔단은 이제 개인적으로 위즈잉 5단의 이제 팬이라는 말씀을 첫 방송 때 이제 해주신 적이 있는데 언제부터 팬이셨고 왜 팬이 되셨나요? 아, 그냥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위지인 선수가 한국에 와서 이세돌 사원님이 굉장히 멋있다고 아,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 네. 두 번째로 안국현이라는 기사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그런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인터뷰를 한 거군요. 위즈잉 5단이 먼저. 아, 인터뷰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아, 사석에서 사석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확인되지가 네. 아직은 않은 거군요. 전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 뒤부터 유심히 봤고요. 예. 확실히 아. 바둑도 잘 두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리고 예쁜 기사이기 때문에 네. 그냥 저절로 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제가 참 여쭤보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인지는 네, 근데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기 때문에 예, 제가 친구인 권효진 사범을 통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바둑 팬분들이 그냥 궁금하시도록 그냥 놔두고 언젠가 위즈잉 5단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네, 아마 그때 꼭 그런 자리에서 확인을. 물어보면 예.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했어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또 워낙 바둑을 잘 두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바둑적인 측면에서 이제 팬이 된 거죠. 네, 그렇게 예,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럼요. 예. 김채영 3단은 장고 끝에 돌파를 하기보다는 우아 쪽의 실리를 택했습니다. 좀 더 실리적인 선택을 했네요. 백도 붙여간 의도대로 이렇게 뚫어갈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하변을 살고 이곳은 젖혀서 계속 괴롭힐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김채영 선수도 충분히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외모도 예쁘고요. 저는 두 선수 모두 응원합니다. 예. 급하게 수습에 들어가셨네요. 저와는 또 친척이기도 하고요. 학렬이 네, 동학렬이신가요? 저보다 저의 이모뻘이 되거든요. 아, 김채영 선수와 또 동생 기사인 김다영 선수도 저보다 높은 학렬에 아,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수습을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군요. 가끔 조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제가 이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제가 나이는 조금 더 많고요. 저는 이 한시성을 가진 선수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이제 원래 한시성은 그냥 뭐 촌수는 좀 많이 멀겠지만 다 같은 가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돌림자를 보다 보면 학렬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한태희 선수가 아마 희자 돌림이라 저랑 같은 학렬일 거고 한상훈 선수가 저보다 약간 아버지 뻘이세요. 예, 삼촌 뻘이고 네. 예, 한종진 선수가 제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저보다 손잡벌이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꽤 아래. 예. 네, 그럴 수가 있군요. 예. 되게 신기한.
예, 저보다 손자벌이거나 아니면 저보다 굉장히 많이 높거나 예, 한종진 선수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 한시성을 가진 선수들 중에서도 예, 좀 꾸준하게 세계대회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좀 더 응원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예상했던 대로 모양은 진행이 됐고요. 아까 이 좌 쪽, 이제 하변 쪽을 흙이 살았을 때 좌를 백이 젖히면 흙이 약간 이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흙이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쪽만 본다면 이렇게 받아두는 것이 정수인데요. 여기 백돌이 하나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백이 좀 더 괴롭힐 수 있거든요. 하지만 흙도 끊어서 교환한다면 백 모양을 어느 정도 자충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물론 당장 좀 많이 두터워져서 당장 하는 교환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두더라도 하변 쪽이 크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요. 언제든지 이런 곳 들어오더라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백도 계속해서 괴롭힌다면 이런 흙의 악수를 유도할 수 있고요. 이런 곳까지 늘어둔다면 좌변을 먼저 두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백이 편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예. 두텁게 처리된 백의 입장에서 좌상 쪽 흑도를 먼저 압박해 갑니다. 흙도 이렇게까지 진행될 걸 생각하고 받아둔 거거든요. 먼저 실리를 충분히 차지하는 진행이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우아 쪽이 어느 정도 뒷맛이 있는지도 계속 봐야 합니다. 이렇게 밑으로 들어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한 집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곳을 활용하고 이렇게 둔다면 흙집을 많이 깰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곳에 하나 지켜서 집을 만드는 수가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30집 가까이 만들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크네요. 지금 바로 두기는 좀 어렵겠죠?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좀 아프지만 당장 위험한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흙이 먼저 두더라도 급소를 맞거든요. 반대쪽에서. 무난하게 이렇게 두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버틴다면 집으로 큰 자리를 두고 타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변 쪽을 백이 교환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젖히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막는다면 끊는 약점이 바로 있거든요. 끊어서 싸울 수가 있군요. 네, 이 싸움 백이 곤란하고 뒤로 이어야 하는데 넘어간다면 굉장히 보기보다는 흙이 괴롭히는 맛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무척 깔끔하네요.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예, 집으로도 크고. 백도 이곳을 바로 안 둔 것은 흙이 당장 넘어가기에는 이런 자리도 있고 이런 자리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다고 본 것 같고요. 가장 정수로 본다면 이렇게 나오는 수가 제일 무난한 수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두더라도 자연스럽게 타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가는 수도 둘 수 있어요. 좀 백이 두터워지지만 선수로 깔끔하게 넘어갔거든요. 백돌이 있으니까 조금 중복의 요의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 득을 보는 진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집으로 민감한 수법인데 네. 선택할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두는 수가 가장 무난한 수이긴 합니다. 무난하게 뛰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백이 두지 않은 좌쪽을 넘을 것인지 아니면 또 본래 챙겨두었던 아까 우하 쪽의 집을 또 완벽하게 맞댈 것인지 등등등등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네요. 백의 두터움과 흑의 실리, 과연 어느 쪽이 우세를 가져가게 될까요? 2017 삼성화재배입니다.